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워킹맘이긴 하지만 집에 아이 아빠가 육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 단 둘이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엄마도 저도 더욱더 친절하게,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였고, 학창시절의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나오는 아빠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 미리 벽을 치고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은 좋았고 나름 저도 공부가 재미있기도 해서 그 흔한 친구 하나 없이 공부만 하다 대학을 갔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덕에 재수 없이 서울의 괜찮은 의대로 진학을 했고, 그렇게 졸업하고 엄마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와 대출을 끼고 빚을 내어서 작은 병원도 개원을 해 지금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변 소개로 선도 보고 소개팅도 나가보고 했지만 이상하게 조건을 맞춰서 결혼을 하는 것 같아 포기했었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냥 내려놓고 일이나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한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을 보면 종소리가 들린다거나 한눈에 딱 알아보겠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알겠더라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저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착실히 진료만 보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후로 언제 진료를 다시 올까 하는 기대에 안 하던 귀걸이도 하고 안 하던 화장도 하고 늘 진료실의 문을 바라보며 지냈지만 늘어탕이었죠.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식구들과 회식을 하던 중에 막내 간호사가 갑자기 옆 테이블 사람에게 반갑게 아는 척을 하길래 보니 그 환자더라고요. 알고 보니 막내 간호사의 지인인 환자였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막내 간호사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그 환자랑요. 만나보니 성격도 너무 잘 맞고 취향도 비슷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다정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4살 어렸지만 오빠 같을 때도 있고 듬직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 나이가 있는지라 결혼도 했습니다. 신랑도 고하고 저도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아 좀 서둘러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가 친척도 많지 않아서 아주 가까운 지인 몇 분만 초대해서 식당에서 밥 먹고 간단히 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이렇다 할 신혼 없이 금방 아기가 생겼고 둘 다 너무 행복하게 아기를 준비하고 맞이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니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신다고 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썩 편치 않았습니다. 4개월 정도 대리의사가 진료를 보고 출근을 한 달 정도 했을 무렵 엄마가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게 되어 난감하던 차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큰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꿈이 있어 다니는 직장도 아니었기에 마음 한켠에는 차라리 남편이 육아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내고 아기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싶다고 아이템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긴 육아에서 휴식도 취할 겸 일주일 정도 낚시를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라고 혹시 모르니 현금도 넉넉히 챙겨서 다녀오라고 아기랑 같이 인사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4일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위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 차키만 가지고 아기는 엄마에게 맡겨둔 채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오기도 전에 너무 황당한 광경이었습니다. 막내 간호사와 모르는 아기와 남편이 같이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어안이 벙벙한데 같이 사고가 났다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우선 자초지종을 나중에 듣기로 하고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남편은 응급수술을 들어갔다가 중환자실로 내려온 상황이고 막내 간호사와 아기는 골절과 타박상으로 입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남편은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나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게 한스러웠는데 우리 아기마저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낚시를 보내지 말걸. 조금 더 좋은 차를 사줄걸. 육아를 맡기지 말걸. 그렇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없어진 아빠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날, 막내 간호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왜 같이 사고가 난 건지. 커피숍은 곤란하다며 차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이상했지만 혹시 돈 관련된 이야기인가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한다는 이야기가 아기를 키우라는 거였습니다. 이 아기 오빠 아기예요. 이제 오빠도 없으니 저 혼자서 아기를 키울 순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러니 선생님이 데려가서 키우세요. 어차피 저는 오빠가 좋아해서 아기를 낳은 거지 전 아기를 낳을 생각도 없었어요. 남편의 사고 전화를 들었을 때보다 더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아기라니 이건 무슨 말인 건지. 그리고 이제 와서 나보고 키우라니.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남편 아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제가 키우죠? 그리고 남편의 아기라고 해도 당신 아기지 제 아기가 아니에요. 제가 키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오빠 아기 맞아요. 오빠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오빠 아기죠. 그리고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정확하게는 선생님 아기죠. 호적이라뇨?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호적에 올라가 있다니요? 다음날 확인하니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과 1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집에 벨이 울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웬 유모차의 아기가 말똥말똥한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쳐다보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아기 잘 키우세요. 그동안 제가 대신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찾을 거예요. 잘 지내세요. 너무 황당하고 열받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데 추운 날 유모차에서 얇은 이불만 덮고 있는 아기가 불쌍하고 가여워서 우선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서 엄마는 보자마자 이 아기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니 엄마는 멍하니 아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키우자고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탓해봤자 소용없다. 어쨌든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이 아기는 살았으니 살려야지. 애비만 없는 게 낫지. 애미 애비 없는 고아로 살기에는 애가 너무 불쌍해. 잘못은 어른들이 한 건데.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절대로 못 키워. 나랑 피 한 마글도 안 섞인 남이야. 너랑은 안 섞였을지 몰라도 우리 손주랑은 이복남배잖니. 이복남매라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다 떠나서 그냥 싫었습니다.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바람피다 죽은 남편이 생각나서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데리고 있어 보니 아들이 여동생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도 동생이 생겼다고. 어린이집에 자랑도 하고 졸지에 동네에서는 제가 딸아이를 입양한 걸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1년을 지내다 보니 진짜 내 딸 같기도 하고 그냥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딸이다 생각하고 아기 둘은 열심히 키우는 슈퍼 워킹맘으로 지내는 중에 지방으로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막내 간호사를 봤습니다. 막내 간호사는 저를 못 본 건지 뻔뻔하게 웃으며 스텝을 하고 있더군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눈이 확 돌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세미나 끝나고 스태프들이 정리를 하고 나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막내 간호사는 은색 차량에 탑승을 하길래 조용히 따라가 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만나는 남자인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아주 꽁냥꽁냥 꼴사납더라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그냥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밤에 열이 받아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를 잡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한 나대부터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녁 10시쯤이 되자 은색 차량에서 내리더군요. 쫓아가 내려서 한껏 째려보니 깜짝 놀라며 남자를 서둘러 돌려보내더라고요. 그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식육점에서 사온 쏙비를 양동이채로 부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운동하던 사람들,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저마다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더군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남편이 죽더니 완전 미쳤나? 그래, 나 미쳤다. 너도 내 입장 대봐. 재정지로 사라지나. 이 나쁜 년. 지 배 아파 낳은 새끼도 버리는 소만똥 못한 널 찢어 죽이고 싶지만 네 새끼 봐서 참는 거야.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정말 가만 안 둬. 미친 여자처럼 발악하며 소리 지르고 차로 돌아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온이 잠이 든 딸아이를 보니 마음 한켠이 무겁지만 둘이 안고 잠든 모습을 보니 오히려 내가 굳게 마음을 먹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의료계로는 발딛지 못하게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사진과 신상을 다 올렸습니다. 물론 이게 불법인 건 알지만 까짓것 벌금 좀 내고 말지. 그년 사람 살리는 귀한 일을 하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앞으로는 더욱더 두 아이를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처럼 남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말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